저는 심리 상담을 하느라 생활의 대부분을 사무실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곤 해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들으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직업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을 하거나 프리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러닝도 추가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등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면 자연에서 맑은 공기와 햇빛을 쬐이고 사람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시 일주일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보통은 집 근처의 청계산이나 관악산을 주로 가는데, 오늘은 맘먹고 월출산이라고 하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원전 산행을 왔습니다. 그전부터 월출산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벼르다 오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일출의 장면을 한 번도 성공적으로 본 적이 없는 터라 일출까지 보게 될 것으로 부푼 기대감을 갖고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5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일출 시간이 오전 5시 50분경이라고 해서 새벽같이 오게 된 겁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도 최상인 것 같아 일출을 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니 기대가 너무 됩니다. 과연 오늘은 일출을 볼 수 있을까요? 40분 정도 산행을 올라서 일출을 볼 장소를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주변은 깜깜하고 아래 동네에서는 아직 안 자시는 건지 아니면 벌써 일어난 건지 조금 있으니 서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나 봅니다. 점점 주변이 붉어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하더니 붉게 물든 상등선에서 뭔가 붉은 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출이 시작된 것 같네요. 생애 처음 보는 일출입니다. 과거 몇 번 시도한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온전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는 건 처음인데요. 자연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까지는 약 8분 정도 걸리네요. 너무 짧은 시간에 해가 떠서 까딱하면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저 한 붉은 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니 여명의 주위가 온통 붉게 물들어 더욱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어둠에 가려져 있던 월출산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가 뜨자 주변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지지 않은 벚꽃으로 월출산의 느낌은 정말 작은 정원을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풍경이 날씨까지 좋아 정말 축복받은 느낌마저 듭니다. 하늘은 맑고 기온도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 이보다 더 좋은 날씨는 없을 듯 하네요. 월출산은 거대한 용암이 녹아 지하로 흐르다가 남해를 만나 솟아오른 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화강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중국의 장가계를 보는 느낌의 절경이 많은 산입니다. 오늘은 산성대에서 출발해 광암터 삼거리, 청암봉, 정상을 찍고 바람제와 구정봉을 지나 도갑사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전체 11km 정도 되는 코스로 정상이 800m 정도라 힘들지 않을 코스라고 예상이 됩니다. 초보자도 산행 몇 번만 했던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 멀리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월출산의 구름다리는 그 위치가 높아 너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가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멀리서 보고만 그냥 지나갑니다.
구름다리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함이 동시에 어디를 봐도 절경입니다. 가는 곳곳에 이렇게 조리대가 많네요. 조리대는 키가 작은 대나무로 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산이 아기자기해 느껴지는 이유가 이 조리대가 양옆으로 가득해서인 것 같습니다. 가면서도 아름다운 산행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걷다 보니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면 6시간이면 될 코스를 8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저기 코너를 도니 남금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우뚝 보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신기하네요. 그리고 남금바위를 조금 지나자 비공식적으로는 여근바위라고 하는데요. 공식 이름은 배틀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신기했어요. 그리고 배틀굴을 설명하는 곳에 사진이 이렇게 남금바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배틀굴을 지나 천왕봉을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는 패스하고 그 다음은 구정봉. 구정봉은 9개의 웅덩이가 패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세어봤더니 9개의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덩이 중 하나는 정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덩이가 있어요. 정말 이게 자연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신기하게 그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웅덩이가 한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왠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데요. 구정봉을 지나 마의 열의 자산과 3층 석탑을 보기 위해 코스를 잠시 벗어났습니다. 300m 정도 내려가니 갑자기 높은 화강암 벽에 웅장하게 새겨진 불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상을 바위에 새겼을까? 그들의 그 기술과 정성이 어떠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불상을 보고 한 100m 정도 더 갔더니 3층 석탑이 나오네요. 어떻게 이런 곳에 석탑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1000여 년 전에.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기저기 동백꽃이 많이 보이는데요. 원래 동백꽃이 질 시간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꽃들이 보입니다. 역시 남쪽이라서 동백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참 예쁜 들꽃들이 많아 걸음이 느려지기만 합니다. 저 멀리 억새밭이 보이는데 이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갑자기 억새밭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왕제 억새밭이라고 하는데 정말 심심치 않을 정도로 다양한 볼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억새밭을 이렇게 지나면 마지막 코스로 도갑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통일 신라말 허강한 6년에 풍수사상가인 도선국사가 개창한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곳 안에는 해탈문이라는 국보 제50호로 되어 있는 국보와 많은 보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도갑사를 마지막으로 월출산 등산 코스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느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꼭 월출산에 가셔서 제가 느낀 이 느낌을 함께 느껴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